직장에 다니며 점점 나를 잃어가는 분들을 위해 성장을 하고 싶은데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팁들을 모아둔 책 업글인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생활 10년 중에 6년 반은 어떤 측면으로도 발전을 못 느끼던 시기예요. 불평불만 되게 많았고 날카로운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을 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이 올라갔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꾸 작은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더 성공 경험이 많아지고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긴 거죠. 이 성공 경험이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 책에 설명드려놨거든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느껴지면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게 보람이 있고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면서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고 그게 상당히 또 의미도 느낄 수 있어서 이게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다는 거 그 프레임으로 2020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10년 동안의 그런 고충과 노하우와 제가 겪었던 실수들 정말 솔직하게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선입견을 줄까봐 예전 회사는 공개를 못했어요. 유튜브에 올리던 회사생활 노하우, 취업준비, 나의 진로를 찾는 방법, 이직 팁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훨씬 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팁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변화의 과정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너무 힘들었고 직장 생활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닐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맨날 혼나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오는 스트레스, 심리적인 압박감, 막말들 내가 이 회사에서 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걸까? 그동안 공부한 거 난 다 어디다 갖다 쓰고 있는 거지? 굳이 여기에 내가 왜 있어야 되지? 이런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답답하기는 한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지금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하니까 그냥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점점 반복이 되니까 결국 대답이나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업무를 대할 때에도 그냥 날이 서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뾰족뾰족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상실감이 자꾸 들고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 본인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성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던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부딪혀가며 평범한 20, 30대가 어떻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게 된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실 땐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과 본인이 추구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나에 대한 탐색을 우선 해서 내가 적어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이것만은 내가 이거를 남기자라는 추구해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 방향성을 찾는 나 자신에 대한 탐색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쁘다 보니까 회사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날카로운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일 쳐내고 사람 쳐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바쁜 사람이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존재의 이유마저 부정해가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얻어가야 할 것,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을 찾으려면 나에 대한 탐색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고 이 작업을 통해서 나의 회사 생활 하루하루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똑같은 업무 폭탄을 맞아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쳐도 좀 더 차분하게 내 업무 역량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혹은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의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내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관계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대인관계를 해나갈 수 있어서 성장형 인간이 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책에는 굉장히 쉽게 상세한 사례들과 함께 써두었고요. 이 나에 대한 탐색은 결국 내 인생에서의 우선순위와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어떤 곳에 의미를 두는지 요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거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 나에게 우선순위가 맞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고 나면 점점 성장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 때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오답노트 풀어가면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됐는데 사회생활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오답노트,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성장형 인간을 하나의 화두로 잡고 2020년에 나는 성장형 인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성장에 더 집중하고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책에 많은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을 말씀드리면 뭔가 스펙을 올려야 될 것 같고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나뉘죠. 컴퓨터로 치자면 부품을 아예 바꿀 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해보자면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펙은 뭐 영어 점수라든지 대학교 갈 때 수능 점수, 뭐 자격증 유무, 회사명, 더 좋은 회사로 가면 약간 스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대학원, MBA를 가는 것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적인 측면도 물론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잖아요.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그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퓨터로 따졌을 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 소프트웨어를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게 결국 역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닥쳤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해내는지 회복 탄력성의 측면, 외부 바이러스, 위기의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해내가는지 면역력적인 측면, 자존감이 완전 뚝 떨어져 버리면 일하는 데에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존감 같은 측면도 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속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유연성, 사회성, 면역력 이런 측면들이 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성장을 해나가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훨씬 중요하고 집중을 해서 2020년의 목표 늘 그냥 뭐 영어 점수 몇 점, 어떤 자격증을 딸 거야 이런 거였다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연성을 키우겠어 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면요. 해볼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분명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점차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측면이 성장해 나간 덕분에 하드웨어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업무를 해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저는 이 2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많은 분들도 이 2번을 훨씬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작은 업그레이드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카톡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들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죠. 근데 그 업데이트를 안 해두면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역량에 있어서 조금씩 새로운 측면들을 또 오픈마인드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번거롭더라도 해두어야 나중에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나만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대단한 성장을 올 한 해에 이루자는 쉽지 않지만 내가 점점 역량을, 내공을 쌓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는 고용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회사, 그들이 갑이고 나는 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회사 생활도 내가 딴 데 갈 수 있어, 나 충분히 경쟁력 있어가 되면 내가 갑이 되는 거고요. 그냥 무조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점점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중심을 지키고 내 경쟁력을 키워가면 더 당당해지고 실제
번째로 혹시나 회사에서 어떤 위기가 오거나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데에는 관계, 업무, 역량 많은 분야가 있겠죠. 이런 데에서 나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업그린간이 되시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책을 보고 싶은데 좀 책을 살 돈이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도서관에 그 신규 도서 신청하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하시면 신규 도서 웬만해서 그 예산 안에서 다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서 대여해서 책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리뷰나 사진, 인증 올려주시면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에 와서 책 리뷰 남겼다고 이렇게 링크 남겨주시면 그분들께 제가 직접 사인한 책 혹은 저와 1:1 이메일 코칭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주위에 혹시 직장 생활에 힘들어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지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친구에게 케이크나 다른 선물보다도 훨씬 더 힘이 되어주는 내용이 될 거예요. 실제 제가 힘들어했을 때의 일기들이나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위로의 편지글들도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직장인 친구를 위한 위로의 도서로도 추천해 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배송사고로 저희 집 말고 경기도에 배달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로나마 보여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라간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오픈한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 10배 이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업그린간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